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오늘은 이번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인 과학기술지문 7입니다. 지금까지 차근차근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잘 따라와 주었어요. 자, 오늘 강의까지 열심히 듣고 공부한다면 이번 중간고사는 100점 스스로에게 약속을 해보고, 자,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과학지문 7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선생님이 또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공청소기, 진공포장, 진공보온병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몇몇의 물건에는 진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진공. 오늘은 진공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봐요. 이와 같이 익숙하게 여겨지는 단어인 진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항상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면 우리가 동그라미를 해놓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글의 서술 방식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서술 방식이 뭐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이다. 우리 화작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해놓읍시다. 흔히 진공을 공기가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본래적 의미에서 진공은 물질이 전혀 없는 비어있는 공간을 뜻한다. 진공에 대한 과학사의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다. 자, 여기 과학사의 논의라고 했는데요. 이제 아마 역사적으로 차례차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제일 먼저는 아리스토텔레스. 진공의 존재를 부정했어. 이 사람은 진공이라는 거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라는 명제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는데, 자, 첫째, 우리 첫째, 둘째 나와도 이런 거 동그라미 하는 습관 가집시다. 더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주는 연속된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연에는 진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둘째, 물체가 이동할 때는 언제나 매질 속을 통과하게 되고 매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 저항 때문에 물체의 속도가 느려지는데, 만약 매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진공이란 것이 있다면 물체의 속도는 무한정 빨라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으므로 진공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자,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첫 번째 문단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뭐 정리할 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진공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자, 진공은 우리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얘기한대요. 진공 존재를 이 사람은 부정했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17세기 갈릴레이. 자, 시대순으로 이렇게 아까 과학사라고 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시적 고찰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시대가 17세기, 18세기 이런 거 나와도 줄 거 놓으세요. 나중에 혹시 서술 방식을 물어볼 때 통시적으로 관찰한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온 사람이 갈릴레이인데요. 갈릴레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의문을 품었고, 당시 금광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땅 위로 퍼내기 위해 펌프를 사용했는데, 물이 펌프의 관을 통해 10.3m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에 따르면 펌프를 이용해 관의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면 이러한 진공 상태를 자연은 빨리 없애려 하기 때문에 물이 이 공간을 채우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갈릴레이는 이를 통해 자연에도, 자, 갈릴레이 생각은 또 다르네, 그죠? 진공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다. 갈릴레이의 제자 토리첼리, 또 나왔어요. 세 번째 사람. 한쪽이 막힌 1m의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유리관을
수은이 가득 차 있는 그릇 안에 뒤집어 세우는 실험을 했어요.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처럼 진공이 없다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변하지 않아야 했는데 수은 기둥은 약 76cm 높이까지 내려오다 머물러 있었어요. 토리첼리의 실험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이 밝혀졌는데, 첫째, 수은 기둥의 높이에 형성된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것이므로 진공의 존재가 입증된 것이고, 둘째, 수은 기둥이 일정한 높이에서 더는 내려오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은 대기압의 작용 때문인데, 그 대기압은 수은 기둥을 76 들어 올리는 힘과 같다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관에 수은을 가득 채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수은이야. 그런데 얘를 수은이 가득 든 데다가 이걸 딱 뒤집어 가지고 얘를 이렇게 꽂았더니 얘가 76cm 정도 되는 데서 멈췄어요. 그럼 요 안에 공간은 진공일 거라는 거죠. 얘가 이만큼 내려온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안 내려온대. 그 이유는 여기에 대기압이 누르고 있으니까 더 못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길이가 딱 일정하게 76cm더라.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죠. 이게 토리첼리의 실험이었어요. 자, 두 번째 문단 뭐 별건 없었어요.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갈릴레이. 갈릴레이는 자연에 진공이 존재한다 했어요. 자연에 진공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토리첼리, 이 사람은 수은 기둥을 뒤집어 가지고 관찰해 봤더니 딱 76cm 높이에서 멈췄어. 이거는 대기압의 힘 때문에 그렇고, 대기압은 딱 76cm만큼을 밀어 올릴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그런데 수은은 기둥의 공간에도 기하된 수은이나 수증기가 약간 들어있으므로, 아까 거기 완벽하게 빈 공간이 아닌가 봐요. 토리첼리가 진공이라 명명한 것도 완벽한 의미에서는 진공은 아니었다. 완벽한 진공 상태를 만들고자 한다면 공기를 구성하는 기체 분자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특정 공간의 기체 분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후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네. 그러면은 완벽하게 진공은 없나 봐요. 그죠? 첨단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 장비에서 얻을 수 있는 진공 상태라 하더라도 1세제곱cm당 한 10,000개 정도의 기체 분자가 존재한대요. 이와 같이 실제로 완전한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데, 완전한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 공학자들은 대기압, 즉 1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를 뭐라고 부른대? 진공이라고 부른대. 우리의 대기압보다 낮으면 진공이네요. 일단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공을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경우에 목표로 하는 수준의 진공 정도를 만들었는지 숫자로 확인해야 돼. 이는 해당 공간의 압력을 측정함으로써 구할 수 있고, 압력은 단위 부피당, 우리 이런 거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리고 비례, 이런 거 봐야 돼. 반비례인지 비례인지.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의 개수. 그러니까 어떤 요만한 단위 부피당 요 안에 분자가 몇 개 들었노? 많이 들었나? 작게 들었나? 이걸 아는 거네. 그죠? 압력의 단위 중 하나인 PA, 어떻게 읽는지 선생님 잘 몰라요. 그냥 PA 써서 기압을 나타내면 1기압은 10의 5승 PA가 된대요. 이와 같이 압력은 진공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때 활용되고, 이때 진공 게이지 혹은 압력계라는 기기를 써서 1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측정한대요. 진공 게이지 중에서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을 측정하는 브루동 게이지. 자, 게이지 종류 중에 한 개인가 봐. 얘는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을 측정한대.
대략 10의 3승 PA 정도의 압력을 측정할 때 사용된답니다. 마저 읽어버릴게요. 부르동관은 그 단면이 평평한 타원형의 관을 C자 모양으로 구부려서 한쪽 끝을 고정하고 다른 쪽 끝을 폐쇄한 관을 말한다. 요거는 그림이 있거든요. 여기 마지막에 얘가 부르동관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관을 구부정하는데 여기는 딱 막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압력을 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읽어볼까요? 부르동관의 압력이 가해지면 부르동관은 한쪽 끝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압력에 비례하여 관이 펴져서 모양이 직선에 가깝게 된대요. 압력이 세지면 점점점 커지나 봐. 대신에 압력이 낮아지면 원래대로 구부러지게 된다. 이처럼 부르동관의 압력이 가해질 때 그 변형 정도를 확인해서 눈금판 위에 나타내도록 한 게 부르동 게이지다. 그러니까 요게 압력이 세지면 처음에는 요만했지만 얘가 이렇게 점점 서나봐.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직선이 된다는 얘기겠죠? 압력이 더 많으면 이렇게 선다는 거지. 압력이 커질수록 압력이. 그리고 이거를 수치화하면 게이지를 잴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자, 또 다른 형태의 진공 게이지로 뜨거운 필라멘트가 열을 빼앗기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한 자, 두 번째 게이지는 열전대 게이지네요. 이는 대기압부터 10의 마이너스 1승 PA까지 측정할 훨씬 더 세밀한 것까지 측정하네. 아까 앞에 이 부르동보다. 그죠? 열전대 게이지에서 금속선으로 만든 필라멘트에 전류를 흘려서 가열하면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지므로 열이 주위로 방출되는데 압력이 높으면 필라멘트 주변에 있는 기체 분자의 밀도 역시 높기 때문에 많은 수의 기체 분자들이 필라멘트에 충돌하여 열을 빼앗아 가게 돼. 근데 반대로 압력이 낮으면 밀도가 낮아서 손실도 줄어들어. 따라서 동일한 전류를 흘렸을 때 필라멘트의 온도를 재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대. 자, 요것도 그림 마지막에 있죠. 자, 여기 필라멘트가 있는데 여기 열을 주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분자가 많이 들어 있으면 얘가 열을 팍 빼앗긴다 이 말이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여기가 몇 개 없으면 온도를 많이 안 뺏겨 가지고 온도가 많이 안 내려간다.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거 마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 안 한다. 이런 거였고, 우리가 그냥 일기압보다 일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그냥 우리가 뭐라고? 진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진공 상태를 재는 기계, 진공 게이지, 압력계라고 한댔다. 그죠? 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진공 게이지. 사실 1기압이 10의 5승 PA래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은 거를 측정하는 기계가 압력계겠죠. 두 가지 종류 뭐뭐 있었어요. 하나는 부르동 게이지, 하나는 열전대 게이지. 부르중 게이지는 아까 봤다 그죠? 이렇게 구부러진 애가 점점 펴졌죠. 이렇게 그게 부르동 게이지였어요. 얘는 10의 3승 PA 이상을 측정한대. 야, 엄청 세밀한 거는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압력이 높아지면 이게 더 많이 서는 거지. 그래서 직선에 가까워지고, 압력이 낮으면 원래대로 C자야 모양.
뭐 그런 걸 가지고 재어서 측정한다고 했고요. 열 전대는 필라멘트에 열을 가하겨가지고 열이 얼마나 내려갔나, 온도가 얼마나 빼앗겼나 이건데,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 PA까지 측정 가능. 그러니까 훨씬 세밀하게 될 수 있구만. 그죠? 얘도 압력이 올라가면 열을 많이 뺏긴다고 했어요. 열 손실이 높아져. 압력이 낮아지면 열 많이 안 뺏긴다 했잖아요. 열 손실이 낮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온도 변화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고, 뭐, 그런 거겠죠. 자, 뭐, 우리 다 했어요. 진공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그닥 어려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내용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자, 그러면, 자, 일치, 불일치 나왔네요. 본래적 의미의 진공은 공기를 포함하여 어떠한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한다. 본래적으로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이 존재한다면 물체의 속도가 무한정 빨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맞아. 목표하는 수준의 진공 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에 작용한 압력을 측정해야 돼. 측정하는 기계 두 가지 있었어요. 토리첼리는 자신의 실험을 통해 수은 기둥 위에 형성된 공간이 진공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76cm. 압력이 0보다 크고 1기압보다 작으면 진공 게이지로 측정한 압력값은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의 개수에 반비례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이런 거 아까 우리 표시 잘 해놨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반비례 아니고 비례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토리첼리의 실험을 높은 산에서 하게 되면, 자, 산에 가면 우리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왜? 공기가 희박해져. 그러면 높은 산은 결국 압력이 내려가는 거지.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변할까? 아까 선생님이 그림을 잠깐 그렸었는데, 여기에 이만큼 수은이 원래 가득 차 있었는데 이만큼 내려왔댔죠. 자, 여기가 76cm라고 했어. 이것은 대기압이 이만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르는 힘이 더 약해. 그러면은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와 버리겠지. 그래서 얘가 더 내려가요. 다시 여기에 기압이 1기압일 때 76이야. 만약에 기압이 더 세지면, 더 많이 누르면 어떻게 될까? 여기 더 올라가지. 근데 이걸 많이 못 눌러. 더 약해져. 압력이 더 작아. 그러면 이 높이도 내려가요. 결국 이 높이가 압력의 크기네요. 그죠? 그러면 76보다 더 낮아지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 높은 산은 해수면보다 공기가 적으므로 기압은 낮아지겠죠. 그 결과 수은 기둥의 높이는 해수면에서 실험할 때와 비교할 때 어떻게 한댔어요? 낮아져요.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죠. 왜? 여기서 더 작게 누르니까 이게 더 빠져나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높이가 결국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2번을 안 하고 3번 하는 학생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보기를 읽은 학생이 윗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여기는 우리 본문에 없었던 아웃게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모든 물질은 고유의 증기압을 가지고 있는데 압력이 점점 낮아지다가 물질 고유의 증기압보다 낮아지면 물질들은 어떻게 해? 기화를 한대요. 아웃게싱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진공 상태의 공간에 기체가 점점 유입되는 것과 비슷하므로 진공계에 액체나 기체가 새는 틈이 생긴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물을 이렇게 끓이지 않아도 얘가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다 이렇게 공기 중에 날아가 버리죠. 이런 게 기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압력이 너무 낮아지면 이런 애들이 다 이렇게 그 압력이 낮아진 공간으로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웃게싱이야. 그래서 우리 아까 토리첼리 실험에서
수온이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가 진공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진공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압력이 낮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뭔가가 아웃게싱 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토리첼리 실험에서 진공이라 명명된 부분이 완벽한 진공 상태가 아닌 이유는 아웃게싱으로 설명할 수. 그렇죠. 여기가 너무 압력이 낮아지면 얘네들이 아웃게싱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다. 그죠? 자, 마지막 페이지 4번. 자, 아까 우리 부르동 게이지와 열전대 게이지 잠깐 봤어요. 그죠? 자, A에서 부르동 게이지는 A에 압력을 가했을 때의 부르동 간의 변형 정도를 통해 압력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맞네요. A에서 B분이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 막혀있다 있죠. 그죠? A에 가해진 압력이 높을수록 부르동 간은 직선에 가까워진다. 맞아. 나에서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면 D의 밀도가 높으면 열을 많이 뺏긴다고 했고 낮을 때는 열을 조금 뺏겨요.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높을 때 낮고 낮을 때 높은 거지. 그죠? 그런데 C의 온도가 낮다. 어때요? 맞아요. 밀도가 높으면 아까 열 손실이 높다고 했잖아요. 열 손실이 높으니까 많이 뺏겨. 그럼 온도는 낮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맞는 거고, 나에서 C의 전류를 흘렸을 때 D의 밀도가 높으면 CD가 부딪히는 횟수도 늘어나죠. 왜? 안에 촘촘하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부딪히잖아. 그래서 열도 많이 뺏긴대. 나에서 C의 전류를 흘렸을 때 측정된 게이지 내부의 압력값이 높을수록 C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열도 적다. 열 손실이 어떻게 된다? 높다고 했죠. 적다 아니고 높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중간고사 시험 범위 과학기술 지문 7 다 했네요. 자, 1부터 7까지 한번 쭉 복습하는 그런 학생 아마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